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서 결혼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국제 결혼이 어떻게 제 삶을 바꿨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40대 남자입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문제 있는 것도 없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결혼은 어려운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 경험을 통해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애에 있어서 자만추, 즉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40대 한국 남자에게 자만추는 사실상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개팅에 나갔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상대 여성분도 웃으며 오빠 저랑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해주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번까지는 괜찮다가 세 번째 만남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집은 본인 명의세요. 연봉은 얼마 정도 되세요? 차는 어떤 거 타세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소개팅이 아니라 은행 대출 심사를 받고 있구나. 저는 그냥 소소한 연애, 평범한 연애를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말에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는 그런 연애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연애가 아니라 조건표 검사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도 오빠는 착하니까 만나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더군요. 순간 사랑받는 남자가 아니라 마치 평가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잔소리와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메뉴를 잘못 골라도 말 한마디를 실수해도 늘 혼이 났습니다. 연애는 즐거워야 하는데 저는 점점 눈치 보고 지쳐가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한 달도 안 돼 헤어졌습니다. 이런 만남이 몇 번 반복되니 마음은 피폐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늘 자책했고 결국 누가 소개해준다고 해도 아니야, 됐어. 나 그냥 혼자 살래.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공포와 피로의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얘야, 너는 언제 결혼하니? 물으셨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속으로는 저도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라는 말이 맴돌았죠.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결혼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집값, 교육비, 맞벌이의 부담. 그러니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현실적인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연애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저는 결국 한국에서 연애와 결혼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국 남성이 태국에서 결혼한 이야기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클릭했을 뿐인데 화면 속 남자는 저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국 여성과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달려와 안기고 아내가 웃으며 식탁을 차려주는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 후로 저는 블로그와 카페를 찾아다니며 국제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태국 여성은 순수하다. 베트남 여성은 가정적이다. 일본 여성은 배려심이 깊다. 이런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에이, 다 광고하려고 가장하는 거겠지. 하지만 실제 사례도 많았습니다. 한국 남성이 해외에서 결혼해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는 그 문화 차이를 극복해냈다는 경험담들. 점점 관심은 커졌습니다. 국제결혼 업체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상담 직원은 요즘 한국 남성분들 정말 많이 오십니다. 태국 여성분들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혹하긴 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사기 아니야? 내가 가서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망설임 속에서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러다 진짜 평생 혼자 살겠다 는 두려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목적지는 태국. 스스로도 놀랄 만큼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말자. 그냥 여행 간다 생각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태국어 인사말 몇 개를 외웠습니다. 사와디캅, 코쿤캅, 아로이마. 그리고 작은 선물도 챙겼습니다. 혹시 현지에서 만날 인연이 있다면 정성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요. 주변 친구들은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야, 조심해라.
설마 결혼하러 가는 거 아니야? 사기 많다는데 괜찮겠냐? 걱정 섞인 농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호기심을 가지는 눈치였습니다. 비행기 안에 앉아있을 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두려움과 혹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까? 하는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습한 공기가 확 몰려왔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낯설었지만 신기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현지 가이드와 함께 처음 만난 여성은 20대 중반의 태국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만나서 행복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기에 완벽히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번역 앱을 켜고 손짓 발짓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놀라운 건 말이 부족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시장에도 가고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의 생활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와줘서 고마워요. 오빠, 같이 있어서 행복해요. 한국에서 연애할 때는 조건과 계산이 먼저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만남 자체가 행복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습니다. 언어 문제로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생활 습관 차이 때문에 작은 다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조건이 안 맞는다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진짜 연애라는 걸. 조건표를 따지지 않고 서로의 존재만으로 즐겁고 행복한 관계. 작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셔도 길을 걸으며 대화만 해도 설레는 관계. 한국에서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태국에서는 활짝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가끔은 한국에서 만났던 30대 후반 여성과 지금의 여자친구를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어린 이 친구가 오히려 저를 더 이해해주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줍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대단한 게 아니더군요. 비싼 레스토랑에 가지 않아도 작은 시장에서 국수 한 그릇 나누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물론 국제연애가 마냥 장밋빛은 아닙니다. 문화 차이, 언어 장벽,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한국에서 연애에 지쳐 결혼을 포기한 분들이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와보니 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조건으로 평가받는 남자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국제연애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겪는 국제연애의 현실,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을 솔직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연애를 포기했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해외에 나와보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연애와 결혼에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새로운 길을 선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직접 경험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과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사랑,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